과거 1960년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은 황폐한 민둥산이었습니다. 황폐한 민둥산을 푸르른 농림지대로 만든 대통령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는 온돌로 난방을 하는 국가였습니다. 온돌 난방의 경우 마른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기에 나무의 소비량이 엄청났죠. 더불어 6.25 전쟁을 겪으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지는 황폐화되고 나무란 나무는 전부 베어 난방을 하다 보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개마고원 같은 지역을 제외하곤 한반도에 제대로 된 숲을 찾아보기란 힘들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에 방문 후 두 가지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시원하게 쭉쭉 뻗은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과 독일의 울창한 숲을 바라보며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합니다. 헐벗은 산을 두고 조국에 근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토의 푸르른 숲을 위한 산림 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의 산림 상태는 유엔에서 한국의 산림은 복구될 수 없다 판단할 정도로 심각하게 황폐화된 상태. 당시 월드뱅크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나무를 심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6.25로 산림이 폐허가 된 한국에도 월드뱅크의 지원 자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월드뱅크에서 나무를 심으라고 지원해준 지원금을 횡령한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월드뱅크에서 받은 자금을 박정희 대통령은 나무를 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닌 석탄과 시멘트 탄광을 개발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월드뱅크는 식목 지원 자금으로 준 돈을 횡령했다 생각했기에 한국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사업 구상도를 듣고 월드뱅크는 납득을 해버립니다. 한국의 난방 방식과 건축 방식을 뒤집어엎지 않는 이상 산림 녹화는 불가능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장작으로 난방을 하고 나무로 집을 짓는 한국에 나무를 심어봤자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땔감이나 건축자재로 사용될 게 뻔하니 땔감과 건축자재를 대체할 대안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렇게 탄광이 가동되기 시작하고 연탄과 시멘트 보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기반을 마련한 뒤 산림녹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산림녹화 사업은 10년씩 3차로 이루어진 30년의 초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1차 사업에서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개척종의 나무를 심고 2차 사업에서는 소나무 등 중형목을, 3차 사업에서는 경제성이 좋은 대형종을 심는 초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정권교체 등의 문제와 1차 사업과 2차 사업에 돌입하던 시기 이미 대한민국의 산림은 민둥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정치인들이 보기에 이제 민둥산도 아닌데 뭐하러 나무 심는데 돈 쓰나 하는 식으로 3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사업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유엔에서 산림 복구가 불가능하다 판단했던 대한민국.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우리나라를 영국, 독일, 뉴질랜드와 함께 4대 녹화조림 성공국가로 발표했으며 유엔이 한국과 이스라엘을 20세기 녹화 성공 사례를 꼽을 정도로 산림 녹화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 황폐했던 대한민국이 울창한 숲을 가지게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었습니다.